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차 연료절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다들 기름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많은 선택을 하고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절감요,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매년 0.1%든 1%든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엔진을 바꾸거나 개선을 하거나 공기저항을 줄이거나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차가 바뀌었다고 해서 연료가 절감될까요? 차 자체적인 연비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개선할 수 있는 연비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연료 절감하려고 그러면 많은 부분요, 투명해야 됩니다. 진실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동차 연료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초기에 지금부터 한 25년 전입니다. 퓨얼컷 있다 없다, 주행 중에 연료가 들어가지 않는다, 남들은 다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요, 실험을 직접 다 했습니다. 비이커를 달고, 연료 탱커요, 비이커를 따로 달아서 펌프를 달고 엔진에 공급하면서 실제로 차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까지 한 사람이에요. 남들같이 주워 듣고 퓨얼컷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비이커를 달아서 연료가 차단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초기에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연료 절감 방법을 가르치고 이론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전하면 되는지 가르치면서 효과를 많이 올렸습니다. 2000년도 초기에 1500cc 차량으로 1리터로 30km를 운행한다, 이것을 가지고 특허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상상하지 않는 그 분야에 효과를 냈다는 거예요. 급가속, 급출발, 급제동, 정속주행 아니라는 거, 그 이론도 틀렸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용차 시장을 많이 개혁을 시켰습니다. 연료 절감하는 방법, 지금 현재 에코드라이브 경제운전 하는 거, 그 이론보다 더 세밀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났어요. 2005년도에 화물차를 대상으로 할 수 없겠느냐 해서 개발을 또 했습니다. 개발을 하고 운전 방법을 가르쳐주고 운전자분들이 배웠습니다. 수천 명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장비를 달고 효과를 봤습니다. 과거에요, DC배 가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시장 수천 대를 하고 나니까 아름아름 다 알아요. 믿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 당시는 한 대씩 한 대씩 모아가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누가 달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장착하고 또 배우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수천 대를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제 공중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요, 또 도전을 했습니다. 버스 회사 쪽도 도전을 했죠. 다 성공했습니다. 진실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거짓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메이커 기술요, 하루하루 발전을 합니다. 하루하루 발전을 해서 연비가 과거 10몇 년 전보다 지금 차량들요 6% 올랐니 7% 올랐니 합니다. 차 자체적으로 연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건 자동차 메이커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지금의 기술 차들이 있는 겁니다. 해서 이 많은 사람들, 트레일러, 탱크로리, 카고, 방차, BCT
수많은 차량들이 효과를 봤습니다. 그분들이요, 일반 사람들보다 무지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더 많이 알아요.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고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장착을 하고 배우시고 노력하고 익히고 자기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비를 올리고, 그분들 중에 많이 아끼시는 분들은 한 달에 200만 원씩 아낍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럼 한두 대 있을 때는 모르겠죠. 근데 그 차량이 많다. 한 대가 아니고 수천 대가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었다 하면 자기 자신은 뭔가요? 남은 배워서 연료를 아끼는데 자기 자신은 아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고 연료도 절감 많이 했습니다. 연료 절감기 중에요, 대기업, 물류 대기업에 납품해 본 제품이 있습니까? 대기업에서는요, 정확합니다. 거짓말 안 통해요. 한 명 바보 잡아서 효과 있습니다, 사세요 해가지고 팔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차에 이상 주면 안 되죠. 정확하게 결과값이 나와야 되죠. 그렇게 해야 연료 절감이 된다는 걸 인정을 받습니다. 자, 연료 절감요, 그 상태에서 또 무엇을 따집니까? 가성비를 따집니다. 장비를 장착한 가격 대비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 비율을 따지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기업까지 테스트하고 납품을 했습니다. 관공서도 납품을 했습니다. 그럼 뭘까요? 효과 없으면 이런 게 성사될 수 없어요. 그죠? 화물차 차주분들이 TRS 다 들고 있잖아요. 만약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통하겠습니까? 무전기 한 방 터뜨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시죠? 효과 없다더라 소문은 금방 납니다. 효과 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거짓말, 못 믿어, 이런 말만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수천 명이 효과를 봤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 절감하면 대부분 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운전 방법을 바꿔서 연료를 절약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보들이 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오히려요, 자계부를 작성하고 아껴보려고 하는 사람들만 합니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워서 하겠다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바보일까요? 자, 이렇게 배워서 화물차 쪽에서 전국 연비항대 나가서 연비항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이었을까요? 현명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럼 그 차이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 어떤 일도 있었는지 압니까? 그 당시에 십몇 년 전이죠. 누군가 우리가 현장에서 가짜 연료 절감기를 많이 팔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업체에 대해서 사기다 해서 MBC 불만제로에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를 했는데요, MBC 불만제로가 시사 고발 프로죠. 그럼 시사 고발 프로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조건 잡아서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효과 없다는 걸 입증을 해서 그 업체가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MBC 불만제로였습니다. 고발 프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촬영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MBC 불만제로에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화물차 한 대, 승용차 한 대,
이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실제 소비자를 만나서 취재를 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취재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겠어요? 제가 개발하고 장착한 제품이 내비게이션 아닙니다. 똑똑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홍보를 해줬습니다. 왜냐고요? 실제로 쓰시는 분이 연료비를 엄청나게 절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룡차 쓰시는 분한테 연락을 하시라고 하니까 성룡차는 안 해도 되겠다 하고 멈췄습니다. 자, 성룡차까지 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설명을 듣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하게 MBC 불만제로에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남을 비방하는 게 이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천 대가 팔려 나갔는데 TRS에서 DC100 효과 없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효과를 보고 연료를 절감해도 옆에 지인들한테 한마디씩 했겠죠. 설명이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장비가 있어야 이렇게 저렇게 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차마다 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문은 엄청났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그랬다 이거예요. 자, 그 뒤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고 찾아가고 만나서 팔다 보니까 지입 차량들, 회사에서 돈을 주는 사람들은 장착할 이유가 없죠. 연료비를 다 내주는데 뭐 하려고 달겠습니까? 그죠? 또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연료비가 자기하고 상관없는 차량들은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료를 얼마 쓰든 기본적으로 다 줘버립니다. 그럼 또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 하나하나가 빠지다 보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점까지 가서 그 다음에는 자,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달겠지, 장착하겠지. 그 시장을 또 파헤치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화물차는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모든 분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있었다, 이런 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새로운 기술이 접목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게 화물차 차주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시장으로 뛰어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시내버스 회사에 들어갔어요. 시내버스 회사에 오너들은 연료비 아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도 시에서 연료비를 100% 보조해줘 버리면 장착을 할 이유가 없겠죠. 아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낭비되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요, 화물차 운전기사분들은 기름값을 아끼면 모두 자기 것이 되지만 시내버스 운전기사분들은 기름값을 아낀다고 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오히려 운전 습관을 바꾼다는 거. 그러면 그 속에서 연료 절감률을 올려서 효과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런 조건에서 그 버스 회사 사장님이 믿겠습니까? 선뜻 효과 있는지 없는지 해보자, 돈을 주고 구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그 방법을 바꿨습니다. 자, 나는 효과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기름값 아끼는 거로 제품값을 달라. 그래서 장착을 해주고 기름값 아끼는 걸 100% 다 받지도 않습니다. 일정 부분 나눠서 분할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품값을 못 받은 회사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효과가 나오니까요. 자, 효과가 있으면 돈을 받겠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하면 효과 있으면 돈을 주겠다 하면 그렇게 합시다예요.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전에 버스 회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울산에 버스 회사에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기름값 절약했어요. 그 CNG라도 엄청나게 아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경주에도 많이 아꼈어요. 시내버스 다 달아서 운전기사들 자기네들이 좀 아껴서 했는데 금액 엄청났습니다. 아끼는 금액이. 효과 있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어요. 자, 운전 방법을 배운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버스 회사들요, 어떻습니까? 운전기사분들은 아낄 마음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아끼게끔 가르쳐주면 많이 아끼는 사람은 30% 아끼고요. 안 아끼는 사람은 못 아낍니다. 아예 안 합니다. 그러면 그 평균을 보면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름을 아끼는 겁니다.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아껴요.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다 똑같은 지식을 주고 똑같이 해란다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 평균값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다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화물차주분들 효과 없다는 사람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론도 가르쳐주고 분석 시스템도 달아서 하다 보니까 재밌거든요. 하면 절약이 되니까. 그리고 아끼는 금액 100%가 자기한테 수혜로 떨어지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 자기가 아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물차 기름값 아끼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자, 500만원 연료비를 쓰는데 10% 아끼면 50만원이고요. 1년이면 600만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원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만약에 1000만원 쓰는 노선을 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0% 아끼면 100만원이고 1년이면 1200입니다. 만약에 20%면 얼마입니까? 1년에 2400만원입니다. 10년이면 2억 4천이에요. 차값이 한 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다는 겁니다. 자, 연료비만 가지고 아껴도 많이 아끼고 배우고 하는데 절약을 많이 합니다.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연료비뿐만이 아니고요. 차를 많이 알게 되면 자, 소모품이 줄어듭니다. 엔진 오일 값도 줄어들어요. 정비비도 줄어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모든 건요.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요. 연료절감기 효과 있다 없다 뭐 출력이 올라간다 뭐 어쩐다 저쩐다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차계부를 가지고 한 달에 얼마 절약된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감으로 진무게 작게 실었을 때 연비 얼마 나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요 누적 데이터로 봐야 돼요. 한 달 동안 했으니까 기름이 얼마 절약됐다. 1년 했으니까 얼마 절약됐다. 그게 정답이에요. 주먹구구식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주먹구구식을 하죠. 그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지금 이 영상들은 한 15년 전에 있는 차량들, 그 차량들 대상으로 해서 남아있는 사진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15년 전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자동차 메이커에서 기술 개발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1년에 1%만 차 성능이 개선됐다 그래도 10% 이상은 개선됐을 거 아니에요. 차가 바뀌죠. 국산차에서 수입차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국산차보다 수입차보다 연비가 높죠. 그게 안주할 게 아니에요. 국산차는 국산차고 수입차는 수입차입니다. 수입차에 맞게끔 최고 연비를 만들어 보시라고요. 남들이 개찐도찐 해서
옆에 동료가 연비가 얼마다, 나는 연비가 얼마다, 내 차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연비가 안 나오면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건 뭡니까? 운전 방법이에요. 운전 방법에 따라서 차이 엄청나게 납니다. 지금은 못하는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죠. 똑같은 차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남은 똑같은 코스를 일을 하는데 남은 한 달에 기름값 500만원 드는데 자기는 550만원 들어, 아니면 700만원 들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짐을 싣고 똑같은 코스를 뛰고 똑같은 차 좀 가지고 했는데 기름값이 10% 20% 더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름값을 아끼면 좋겠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겠죠. 자존심도 상하고요. 내 차가 잘못됐나, 안 그러면 자기 탓인가, 이렇게 하시는데, 과거에요 버스 회사에 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가 차가 안 좋아서 연비 안 나온다고 엄청 떠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버스 회사에서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차량 대상으로 해서 운전 잘하는 사람을 그 차에 배차를 해버리고 그 말 많은 사람을 연비 잘 나오는 차에 배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돌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 많은 사람요, 차 타령하는 사람, 차가 잘못이다고 따지던 사람이 연비 잘 나오는 차에 올려놓으니까 연비 똑같이 안 나와요. 그런데 차가 안 좋다고 자기가 지정한 그 차에 연비 잘 내는 사람이 탔어요. 연비가 똑같이 잘 나와요. 뭡니까?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연비 안 나오는 사람들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차량 탓을 한다고요. 자기 차가 안 좋아서 연비가 안 나온다. 그러면 반대로 또 봅시다. 수입차를 타시는 분요, 국산차보다 연비 잘 나오죠. 그러면 우쭐합니다. 나는 연비 잘 나와, 내 운전 잘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수입차는 수입차를 비교해서 같은 코스에 적재량을 같이 했을 때 나는 얼마 잘 나와, 10% 잘 나와, 20% 잘 나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개찐또찐이라는 거예요. 실력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벤처, 볼보, 스카니아만 운전 다 틀립니다. 똑같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연비 안 나온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만약에요, 차량 모델이 똑같고 마력수가 똑같고 짐이 똑같은데 같은 코스를 탄다. 그러면 차가 고장 진단기 꼽았을 때 이상 없다. 뭐 트레일러 같으면 이제 그 뒷부분에 장착된 그 트레일러 그 부분이 똑같은 조건이다 하면 그래도 연비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차 타령하지 마세요. 자기 탓을 하세요. 자기 탓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옆차를 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떤 차들은 차가 잘 나갑니다. 왜냐고요? 처음 탔을 때 차 상태가 운전자에 따라서 길이 다르게 됩니다. 길내기 한다 그러죠. 길내기는 뭡니까? 막 밟아주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연료를 아끼면서 타야 엔진에 열 축적 현상이 안 생기고 엔진이 마모가 균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엔진 길들기를 운전을 잘하면 처음부터 하게 되는 것이고 운전을 못하면 엔진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요, 과속을 하고 밟아주라 한다 그러면 피스톤이 상사점과 하사점 행정, 그 행정에 많이 올라가게끔 활동 영역이 크게끔 만들어주는 게 회전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굳이 오르막길에서 평길에서 회전수를 높일 필요 있을까요? 내리막길에서도 회전수를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차 길들이기도 처음부터 알고 길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자기가 신차를 샀을 때부터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차 타령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고 배우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 화물차 시장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버스 운수업체를 해보겠다 했는데, 그래서 효과는 많이 나왔고 또 업체들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라 정책이 참 묘합니다. 연료비를 아껴도 10원 한 장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장비를 도입하죠. 그러면 장비값을 운송원가에 이어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난폭운전 마구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름값 아끼고 주지도 않는데, 단지 보험료 조금 아끼는 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고율을 줄여서 보험료 아끼는 거, 그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연료비를 아낀 걸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할 회사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도 있었다는 거. 이 화물차 하시는 분들 수천 대가 연료를 절감했다 그러면 이것은 진실이고 현실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화물차 하시는 분들 TRS 다 들고 있으니까 그 TRS를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무전기로 효과 없다고 하면 계속 소문내버리고요. 효과 있으면 효과 있다고 소문납니다. 진실은 그렇게 통하는 것입니다. 가짜 효과 없다고 하면 금방 소문나고요. 그리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지식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안 맞으면 아예 안 한다 그래요. 그죠? 차에 이상 준다면 안 하네요. 그 뻔한 거지 않습니까? 차에 이상 주면 화물차 한 대 요새 2억 넘죠? 감당됩니까? 힘 좋다? 느낌상으로? 또 운전을 뒤지게도 못하는 사람이 그거 달았다. 수동 차량들 석가 조금만 바꾸면 연비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운전 못하던 사람이 변속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연비 안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연비가 얼마 올라갔다. 그런 웃기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왜? 연비를 어떻게 하면 잘 나오는지 방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최고 연비를 압니다. 차종. 차량에 따라서 노선에 따라서 최고 연비를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정도 못 올리는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지리도 운전 못하는 사람, 연비 못 내는 사람, 그 사람 연비를 가지고 연비 올라갔다, 운전방법 좀 바꿔서 확 올라갔다, 10% 올라갔다, 20% 올라갔다, 30%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다른 화물차 기사분들이 믿습니까? 웃고 말죠. 그냥 바보라 그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를 보시는 분 생각을 해보시고, 연비가 안 나오면 자기 탓이다. 그리고 국산차에 비해서 수입차가 연비 비슷하게 나온다, 조금 잘 나온다고 해서 그게 안 좋아하시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